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위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실은 조원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약간씩 연결이 되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장에서 사례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한 2, 3년간의 변화된 모습을 느껴보면 아까 저기 전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명이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를테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지역이 낙후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뭐 이게 매력이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팀들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처 입장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시게 되는 거죠. 로컬 크리에이터구나 너희는, 아니면 사회혁신가구나, 아니면 뭐 그 사회적 기업이구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씩 팔로우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일부만 보이시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 여러 개의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동네가 아주 작은데요. 반경 한 20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인재개발원 부지만한 면적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법인 회사들이 한 7, 8개 정도가 서로 대충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한 협력 관계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콜렉티브 임팩트 형태라고 유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대부분 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중기부 로컬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부는 문체부의 관광벤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소셜벤처 인증을 따로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개별 부처나 개별 사업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일부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지역 현장에 와서 봤을 때는 이들이 여러 군데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활동가거나 어떤 가치지향적인 팀들로 출발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지역에서 본인들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업장은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갤러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기존의 어떤 사회 혁신을 주도적으로 하시던 팀들이 하던 영역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이웃에 있는 다른 팀이 최근에 지금 어제 끝났는데요. 했던 일은 스카팅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휴지를 점거해서 거기서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을 벌리는 그런 활동들인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세 개 폐공장하고 그다음에 뭐 폐회관 이런 데들을 점거해서 거기를 각각 이제 음악 공연장이나 아니면 거대한 책방이나 아니면 하나 뭐였더라?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목적을 달리하는 어떤 그 스팟성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리빙랩이기도 하고 택티컬 어바니즘이기도 하고 불리는 이름에 따라서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주체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지역에서 필요를 하거나 아니면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을 따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정책이나 그 학문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영역을 서서히 이제 물들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체 새로 등장한 주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뭔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끝났던 행사 그 청년마을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제 중에 하나가 신인류의 탄생입니다. 좀 식상하기는 한데 그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특정 사업이나 특정 부처에서 의도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주체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떤 활동이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어디론가 휘발돼서 보이진 않지만 지역사회에 남아 있었던 그런 무형 자산에 힘입어서 나타난 조금 뭐라 그럴까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전국에서 동시에 그 다음에 약간의 지역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서울이나 광역에서 잘하는 팀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고 왠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네에서 갑자기 뿅 튀어나온 주체들이 되게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의 좀 자립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사업을 통해서 성장된 팀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신병철 책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이런 뭐 재밌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소위 얘기하면은 제가 실은 이제 4년 전에 공주 내려갔는데 그 전에는 경기공원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 공공기관에 한 15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맑게 알아듣는 민간인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수십 개의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협업을 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좀
프로토콜을 맞춰가는 기간이나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뭘 원해서 이걸 하고 있고 왜 날 도와주려고 하고 혹은 도와주는 것 같더니 왜 안 도와주냐,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어떤 그 계열별로 학급별로 이렇게 전공별로 성장이 돼서 차근차근 성장하던 시기에는 그 용어라든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팀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카페 하던 놈이 뭐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넘어가서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용 방법에 대한 좀 절차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구체화된 어떤 텍스트가 들어있는 책자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계속 만나고 그다음에 작은 사업들을 같이 해보고 서로 기회를 주면서 서로 움직이는 방식이나 요구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약간의 버퍼링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을 잘 못해요. 분명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임팩트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아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의 외부에서 너희들은 어느 섹터에 속해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이후의 성장 패턴은 이렇고 어떤 식의 협업이 유효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연구를 해주시는 게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간의 문제 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를 표현하는 것을 마을 단위의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지역 내로 들어오는 부분을 수용하는 것을 지역 내에서 하겠다 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동네 일은 우리 동네 팀들이 하자. 근데 웬만큼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공주시 원도심에서 도시재생 쪽에서 좀 큰 용역 사업이 나왔습니다. 한 2, 3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저희가 타 지역에도 비딩을 들어가 보면 지역팀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공주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경쟁 입찰에 들어온 팀이 전부 다 본사가 공주에 있습니다. 예, 그런 팀들이 2억 이상 되는 용역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한 2, 3년 만에 갑자기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때는 경쟁 관계지만 또 현장에 나오면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동네 카페 단골이기도 한 팀들이 지역 일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공공이나 정부에서 이들을 뭘로 볼 거냐는 거죠.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육성이나 그 뭐랄까 자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든지 키워서 어떤 일을 맡길 정도까지를 끌어올려야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캐파나 역량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관계 설정을 초반에 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조금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을 이렇게 악의를 갖고 이렇게 빼돌릴 거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런 관계 설정을 통해서 약간 현장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한두 번 참여하다가 나는 정부 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 발을 빼는 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육성하고 키우고, 뭐 예를 들면 실력은 안 되지만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든지 일을 맡겨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맑게 알아듣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나 사업의 그 지향점이나 혹은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까지를 이해하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을 할지는 사실은 공공에 있는, 특히 현업에 계시는 실무 담당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쟤네만 지원해주지? 약간 지역 내에서의 특혜 시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럴 때는 뭔가 이들이 그만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또 시키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는다든지 소셜벤처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쨌든 당위성을 가지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간차의 문제로 가게 되는데요. 중앙정부나 아니면 행정에서는 결국은 2, 3년 내에 빨리 성과를 내서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5년씩 맨날 이렇게 뭐 용어도 바뀌고 추진 주체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에 1년 반 정도 안에 어떤 정책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 정책은 이제 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를 원하시지만 현장으로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해도라든지 시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행정단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지원 조직 간에 좀 1년을 쭉 맞춰서 이 정책의 목표는 뭐고 우리가 원하는 성과는 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 설명회 가서 들었을 때 들은 얘기와 현장에서 시군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르네. 저 사람들 급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랑 유사한데요. 현재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팀들이 지역마다 몇 팀씩 나타나고 있는 유의미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이 너무 조기에 유형화되어 버려서 이후에 진입하려는 팀들의 진입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이미 6개로 유형화가 되어 있나요? 네, 6개로 유형화가 되어 있는데 1년 뒤, 2년 뒤에 들어온 팀들은 스스로 그 유형 안에 본인들의 몸을 맞춰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초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뭔진 모르지만 지역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몇 개가 등장했는데 그들을 가지고 적은 못으로 유형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확장성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려서 네, 좀 다른 얘기로 일단은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나 현장에 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그 광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도 없던 맑게 알아들어 먹는 민간업자들이 우리 동네에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들을 잘 활용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나 특정 정책에 종속이 되는 플레이어들로 이들을 멈추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사업이 없어졌을 때 그 사업에 쭉 붙어서 일하고 있고 호명되던 애들이 다 없어졌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장과 학습과 연결을 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 되게 잘 되고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별로 이 사람들 계속 모으고 그다음에 1년 전, 2년 전 선배들하고 계속 연결시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코칭할 수 있게끔 생태계 만들어 주시는 역할들은 창조경제센터 중심으로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반 창업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만큼 지역에서 창업해서 대접받고 빨리 발견될 수 있는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잘하는 분야를 가지고 비어있는 영역을 유심히 관찰해서 지역별로 맞춰서 창업을 하고 진행을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저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거를 지역에 기여한다 혹은 사회에 공헌한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는 그런 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역 기반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니까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네, 이제 구조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보조금에 종속이 되는 그런 식의 창업을 한다든지 초기 창업하고 나서 3년 이내의 기간이 아주 중요한 골든 타임인데 그때를 사실 보조금 사업으로만 보내버리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지 누군가의 좀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죄송합니다만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의 포지션이나 그들의 어떤 경직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떤 고착도 그렇고 하여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생겨서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진흥원도 그 역할이 고정되어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소상공인진흥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행안부 쪽에서 보면 중간 지원 조직들이 현재 모호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거나 하던 방식대로 민간을 대우하거나 대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냥 저의 개인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추적 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민간이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현장 지원센터까지 치면 수백 개의 중간 지원 조직이 아주 풀뿌리 단계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존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육성된 민간 주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라는 것하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끝났지만 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만을 전담하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고 가이드라인을 안 줬을 때
좀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개인의 민간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영역이 좀 고착이 되어 있고 정형화된 중간 지원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 신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간 지원 조직에 큰 역할이 맡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당초 정책의 목표나 아니면 그 취지와 현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중간 역할은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롤이나 아니면 역할이나 이제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과 또 민간인과의 그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